일단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뭐 쿨하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쿨하지 않은 사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행동들이 결코 이제 그 행동을 하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좀 많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리 대표는 석호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본 행동들 중에서 정말 이런 행동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혼 준비를 하시는 의뢰인 분들께 설명을 드려도 꼭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실패를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라고 깨달으시는 분들이 좀 가끔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혼 과정에서 실수라고 평가되는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이혼 소송에 있어서 실패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혼 소송을 통해서 기존의 혼인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대신에 재산, 양육권에 관해서도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막장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좀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사자가 감정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 역시 오히려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혼 소송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로 좀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행동들이 그거에 해당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또 이제 상대방을 서로 비난하는 서류를 받다 보면은 이제 서로에게 상처되는 표현이나 격한 표현들이 오고 가는 것도 같아요. 특히 재판을 나갔을 때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판사가 보는 앞에서도 상대방한테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욕을 하는 사람을 좋게 봐줄 리가 없고요. 특히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면은 자녀의 양육을 맡기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겠죠. 둘째로 홧김에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거는 피해야 될 겁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억울한 감정이 든다거나 아니면 너무 지쳐가지고 이혼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충동적으로 상대방과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각서가 이혼 소송 중에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고 그 각서의 내용대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물론 드물긴 한데 상대방이 그 각서를 이용해가지고 유자료를 얼마 받기로 합의가 되었다라던가 재산분할은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아니면은 양육권은 내가 받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판사 앞에서 알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거고요. 또 이제 판사에 따라서는 그런 각서의 내용을 판결에 반영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각서를 쓴 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내가 각서나 합의서를 상대방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 억지로 작성을 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할 때에는 그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강요나 압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에는 재판부에서는 그러한 합의서나 각서를 이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작성한 유효한 것이다 라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합의서나 각서는 쓸 때에는 주의를 하시고 감정이 휩쓸려서 당장 도장을 찍기보다는 침착하게 천천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작정 짐을 싸가지고 집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상대방과의 감정이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부부가 매일같이 싸우고 얼굴을 보는 게 힘들어서 둘 중에 하나는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가 바로 주거침입죄입니다. 얼핏 생각해보면은 내가 살던 집에 내가 다시 들어가는 건데 왜 주거침입이냐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법에서는 집에서 거주하던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 소송을 특히 대비하면은 좀 영구적으로 떠났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남은 사람이 이제 주거에 거주할 때 그 평온을 좀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제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집을 나갔다고 하면은 이제 남아있는 사람의 주거의 평온도 역시 보호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제 나갔던 배우자가 다시 집에 억지로 복귀하면서 이러한 평온을 깼다라고 하면은 재판부에서는 집에서 나간 배우자로 인해서 남아있던 배우자의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 라고 판단을 해서 주거침입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홧김에 짐을 싸가지고 나가버리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양육할 아이가 있는 경우고 또 내가 그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집에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고 한다면은
아예 옆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나중에 재판을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늘 설명드리는 바이지만은 법원은 양육권자가 누구인지 결정을 할 때 아이의 복리나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혼자 놔두고 집을 나가는 사람은 이제 부모의 자격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아예 양육권을 주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집을 나가는 행동은 본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필요한 행동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도청을 한다거나 주거 침입을 한다던가 이런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녹음기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도청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음 파일을 확보해가지고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좀 이제 많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거 침입을 하고 도청을 하는 행동은 좀 죄질이 매우 나쁜 행동으로 판단이 될 뿐만 아니라 애써 모은 증거인 녹음 파일이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거는 애초에 시도하지 않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가 잘못하면은 시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증거 수집은 꼭 이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의뢰인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뢰인이 보호받을 수 있게 조력하는 사람이 변호사인 만큼 책임을 다해서 역할을 수행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호사들은 최대한 의뢰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가 이제 오늘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좀 이제 하지 말라 이런 금기 사항들은 좀 웬만하면 지켜주신다면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이혼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특한 시변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